나를 죽여 보험금을 받아라.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실랑이를 벌여 이제 붙잡아 보는데요. 예. 시간을 거슬러 확인해 볼수록 이 남성들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예. 당시에 먼저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승용차가 인도 바로 옆 이 차선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이후에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 3명 중 2명이 실랑이를 벌이는데요. 한 30대 남성이 이들이 계획한 범행이 실패하자 겁을 먹고 달아나려던 공범을 위협하는 모습이 이렇게 CCTV 영상에 포착이 된 겁니다. 저 3명이 일당이라는 얘기죠? 그렇습니다. 이제 한 명이 중심돼 있고 네. 나머지 2명이 공범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, 저 그렇습니다. 지난 8월에요. 예. 지금 이 중 한 남성이 빚에 좀 쪼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라 이렇게 예.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런데 아들이 실제로 그 어머니의 말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. 예. 인터넷에서 그 알게 된 남성 2명과 교통사고를 계획해서 실제로 어머니에게 교통사고를 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실패하자 공범 2명이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러자 이 30대 남성이 그 공범들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던 모습을 지금 예. 조금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본 겁니다. 네 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싸우는 모습인데 사실 김복준 이 사건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 전에 아버지. 네, 맞습니다. 아버지 사건이 먼저 시간상 먼저 있었다는 거죠. 아버지를 이제 이 가해자 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년간 투병하면서 이제 그 치료비 정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한 3억 이상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. 내가 이거 살기 너무 힘들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어머니와 이 남편,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범인으로 보면 아버지죠. 그 두 부부 사이는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그 자꾸 조르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살해하자. 네. 그래서 어머니와 공모하에 예. 인터넷을 통해서 이 청부 살해 큰 돈 벌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는 그 광고를 올려요. 그래가지고 그 들어온 사람들과 이제 그 공모해서 1차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그 위장해서 추도를 합니다. 예.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망하지는 않고요. 전체 한 6주 정도에서 중상을 입는데 그쳐버리죠. 그러니까 이제 1차의 어떤 그 청부 살해 시도는 실패를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아들이 이거 어떡하죠? 엄마하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그래. 차라리 나를 죽여라.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. 그래서 실제로 이 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엄마가 그런 거를 시킨다 하더라도 아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. 하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일날 약속한 장소에 가서 낮에 예행 연습까지 해요. 6차선 도로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차는 어떻게 오다가 이제 추돌 하라고.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범행 시간으로 정한 건 야밤이에요. 이 밤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차선을 착각해가지고 반대 차선에 가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자신들이 짜놓은 그 시나리오하고 어긋났죠. 그 바람에 이제 실패로 끝났던 거고요.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지금 그 공범이었던 사람 2명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, 덜컥. 그 도주하려는 걸 아들이 잡는 겁니다. 완성도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냐, 이 얘기예요. 근데 최 변호사님, 이게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재질이 정말 안 좋은 게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2명을 다 지금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는 나를 차라리 죽여라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예 몰랐어요. 몰랐죠. 아버지는 어머니랑 아들만 둘이 짜고 어느 장소에서 아버지를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. 그래서 당신 불러내죠. 어디 가서 좀 유인했군요. 기다리세요.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렸는데 아들이 미리 같이 있었던 공범들과 함께 가서 아버지를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예요. 예. 그런데 그때에 같이 있었던 공범들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아들은 구속이 안 됐어요.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증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어요. 예. 그런 상태였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
이번에 두 번째로 시도를 했잖아요. 그럼 네. 이번에도 또 이제 구속이 이번에도 실패를 한 거죠. 존속 살해 미수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존속 살해를 시도했고 고의는 있었지만 미수에 그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그냥 예를 들면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도 우발적인 존속 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부모랑 뭐 예를 들면 말다툼 끝에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. 돈을 위해서 자신이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못 갚게 됐으니까 이 빚을 갚으려고 부모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빚을 갚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. 계획적이라는 얘기냐. 계획적이었고 공범과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공범들을 모집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버지를 추돌 했을 때 구속된 공범들은 무슨 청부 살해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? 교통사고로 구속이 된 거예요? 네. 그러면 허 소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? 돈 때문에 가정이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인 네. 것 같은데요. 잘못된 모정 아닐까 싶습니다. 오죽하면 아들에게 나를 죽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. 네.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은 같은 엄마로서 이해합니다.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싫겠죠. 근데 63세이시면 사실 젊은 나이십니다. 이제 나는 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생각하셨겠지만 네. 내 눈엔 어린아이니까. 근데 그 아이를 살인자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돈 하나 때문에 아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게 정말 맞았을까? 그리고 이렇게 모든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게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예.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. 참 씁쓸해지는데 사실 이 범인들을 잡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경찰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큰 돈 벌 사람 모집한다. 직접 울진에 가서 실행을 해가 실패도 돌아갔고 엄마가 나를 사고 또 위장에 나를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해 또 재 모집을 해가지고 왜 지금이니까 네. 그래 아버지 살해 시도했는 사람 실패했잖아요. 그래 그걸 구속됐고 어머니 살해 시도했던 사람이 1차 실패해가지고 예. 신변에 위협을 느끼가 지가 마음이 바뀌었어요. 난 겁이 나서 뭐 하겠다 이러니까 왜 그거 같이 시작했으면 해야지 뭐 하겠다 하니까 아들이 계속 협박을 했어요. 하자고. 예, 경찰 수사 내용을 보니까 김복준님 네. 청부살인 협조 대가로 선수금 95만 원이에요. 네, 아니, 나중에 이제 보험금이 뭐 매덕이 나오면 네. 이제 그때는 뭐 2억 5천 이렇게 많이 받기로 한 거고 그건 선수금이고요. 지금 이 사건 조금 전에 이제 경찰이 설명을 했는데 예. 우리는 이 청부살인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청부살인의 특징은 뭐냐면요. 결국 누군가 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원청자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하청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이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범행을 알고 있는 원청자가 이 청부살해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청부살해한 사람은 원청자를 늘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.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청부살해의 특징은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흔치 않지만요. 항상 그 이 원청자가 살해를 지시했던 사람까지 또 살해하는 그런 이 악순환을 추가적인 범죄로 그렇죠. 계속 예, 이어진다는 게 거군요. 이 청부살해의 특징인데 예. 이 경우에 지금 그 사주를 받았던 이 범인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불안해서 지금 경찰에 신고한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불안했겠습니까? 보세요.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번 시도했고 그게 실패하니까 자신의 친어머니를 또 살해하려고 또 시도하는 이런 사람한테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신변이 온전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? 엄청나게 겁을 먹은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경찰에 받은 사람이. 신변보호 예. 요청까지 한 거군요. 예,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면서 경찰에 아이고 나 처벌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. 예. 무서운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죠. 예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.